손실이 계속 누적되면서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저는 요 방법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년의 부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네요. 오늘은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의 대사 하나를 전달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바로 요 리틀 미스 션샤인이란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저는 고시생 생활 7년 동안 시험이 안 되었던 어려웠던 시절 이 장면의 대사를 생각하면서 버텼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르셀 프루스트라고 알아? 프랑스 작가인데 완전히 패배자야. 직업을 가진 적이 없었고 짝사랑에 게이였어.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을 쓰느라 20년을 보냈지. 하지만 셰익스피어 이후 최고의 작가일지도 몰라. 하여간 프로스트는 인생의 막바지에 도달해서 뒤를 돌아보고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 자신이 고통받았던 날들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날들이었다고. 그때의 자신을 만들어낸 시간이었으니까. 그리고 행복했던 시절은 완전한 시간 낭비였지. 하나도 배운 게 없었으니까. 확실히 이 사람은 실패할 때 더 많이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돌이켜 봤을 때 그때 많은 것을 배워서 오히려 그 실패의 시간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주식에서 손해보면서 배울 게 너무 많더라고요. 주식 책들을 다시 보는데 요게 내가 놓쳤구나. 이런 조언이 이런 뜻이었구나. 후회하고 반성하고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계획을 수정해보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우고 고칠 점들을 몇 개의 영상으로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영상이고요. 주식 손실을 통해서 배운 가장 중요한 변환점에 대해서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벤치마크란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전까지는 제가 이겨야 할 경쟁 상대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올해 수익률이 나오면 S&P는 얼마가 나왔을까? 코스피는 얼마가 나왔을까? 비교해보고 내 것이 더 높아. 그럼 내가 이겼구나. 내가 더 잘했구나. 이렇게 비교하는 경쟁 상대라 생각했지 내가 이걸 따라간다는 생각은 잘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현타가 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솔직히 터놓고 얘기해서 내가 처음에 주식을 시작했었을 때 그때 내가 주식을 살 때마다 내가 산 종목 말고 S&P ETF를 샀다고 쳤었을 때 내가 과연 그 경우보다 수익률이 좋을까?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초창기에 시작했으니까 그렇지 내가 실력을 쌓으면은 나는 시장을 계속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 완벽하게 시장하게 패했죠. 그 압도적인 격차 때문에 제 한계를 분명히 느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시장을 못 이겼고 앞으로도 시장을 못 이길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독자적인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보다 시장을 따라가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제 수익 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것을 저는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기는 것이 아닌 시장을 따라가는, 시장을 벤치마킹하는 포트폴리오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단지 수익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벤치마크 따라하기 전략으로 가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주식 방송을 제가 하면서 다양한 투자자분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이제 자신 의견을 말해주시는데 그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시장? 이런 거 관계없이 자신이 생각하는 거.
자신이 믿는 주식을 딱 사요.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 버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시장 수익률과 동떨어진 수익률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쓰고 그날까지 쭉 버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투자자가 못 된다는 것을 이번에 분명하게 절감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이 올해 초에 올린 영상이거든요. 저 인버스 샀는데요. 끝까지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이게 지옥행 특급 열차라고 하는데 한번 타고 가볼게요. 라고 그때는 호언장담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요. 타고 지금도 6개월째 탑승 중인데 너무 힘들어요. 타고 한 1주, 2주 지나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시장값 괴리가 커지면 그걸 버텨낼 수 있는 깜냥의 투자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반대 실험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시장과 괴리가 커지면 못 버티는구나. 그러면 따라가면 내가 어떤 기분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벤치마크를 따라하면서 제 포트폴리오에 있는 반도체가 제일 부족하니까 반도체 주식을 매수해봤어요. 처음에 매수할 때는 제가 저점에서 투자자니까 이게 이렇게 높은 가격에 이런 걸 어떻게 사냐 싶었는데 일단 실험이니까 이걸 어떻게 사자면서 큰맘 먹고 매수를 했어요. 매수하고 이렇게 비싼 걸 사다니 어떻게 하지 했는데 사고 나서 보니까 이거 이런 고점에 사도 돼? 어떻게 하지?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들 다 반도체 있는데 반도체를 샀다는 것이 이런 감정이었어 싶을 정도로 이 마음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나중에 급락장에 왔어. 그래서 제가 걱정하던 대로 이 반도체가 떨어진 거야. 떨어져서 내가 수익이 싹 다 없어졌어요. 그래도 나는 그 기간 동안 마음이 덜 불편했잖아. 그 마음 때문에 수익이 없다 하더라도 상관없게 느껴질 것 같은 그런 정도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독자적인 포트폴리오를 짜도 수익률 면에서 밀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나의 독자적인 포트폴리오를 편안히 운용할 그런 깜냥이 못 된다. 오히려 시장을 따라가는 전략이 나의 심성과 기질에는 적합하다. 이를 깨닫고 시장을 따라가는 것을 기본적인 전략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장 벤치마크를 따라하기로 마음먹고 제가 2019년에 10년 후 부자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든요.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제 포트폴리오를 구분해 봤습니다. 제가 매주 계좌 공개는 하지만 해외 주식, 국내 주식 이렇게 되어 있지 해외 주식에서 미국, 중국, 홍콩 비중이 얼마고 섹터별로 비중이 얼마인지는 제가 비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해봤는데 해보기 전에 나의 포트폴리오는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나는 중국이랑 홍콩, 미국 좋아하니까 미국이 한 4, 그리고 중국, 홍콩이 4, 나머지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요게 지금 제 포트폴리오인데 제가 총 평가액이 한 6억 정도 되는데 미국이 비중이 40%, 50%는커녕 1억 3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중국이 더 많았습니다. 중국이 2억 1천만 원. 그리고 한국이 오히려 더 미국보다 많은 1억 6천만 원. 일본이 1억.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제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이 20%밖에 안 되는데 심지어 미국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M7 대형 기술주 비중이 또 낮아요. 낮아서 심지어 그것마저도 올해 겨우 이제 매수한 것들인 거고, 사실 이것도 없이 이제 미국 주식 오르는데 왜 내 주식 안 오르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계획과 실제 계좌의 모습이 많이 달랐구나. 그러면서 나는 요걸대로 이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벤치마크 따라하기 전략을 하게 되니까 매수, 매도할 주식이 확연하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요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예전에 하던 대로 독자적인 포트폴리오를 운영했다면 추가 매수하려고 했을 주식들은 아마 이 대부분의 홍콩, 중국 주식이었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 가치와 현재 가격을 평가했을 때서 여전히 중국은 현재 주가가 싸다고 보이니까 그 주식을 계속 사게 되는 거예요. 반면 여기서 주식을 판다.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많이 올라 보이는 주식들, 반도체 주식을 아마 팔지 않았을까 싶어요. 반대로 지금 이제 벤치마크를 따라한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사게 되는 주식들은 제 포트폴리오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주식들입니다. 지금 제가 미국 비중이 20%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 제가 생각하는 포트폴리오상으로는 50%로 올려야 되는 거니까 오히려 반대로 싸다고 보이는 중국 홍콩 주식이 아닌 미국 지수 ETF 그리고 대형 기술주 이런 것들을 사게 되고, 그리고 매도하는 것도 오히려 반도체를 팔 수가 없게 돼요. 왜냐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반도체가 많이 올라서 그나마 조금이나마 이제 반도체를 사서 지수를 제가 생각하는 지수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제가 팔아버리면 제가 생각하는 벤치마크와 저희 반도체 섹터의 비중이 더 벌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팔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 실현을 위해서 파는 게 아니고 손절 나면 파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변론을 하고, 손절이 난다고 하더라도 빨리 이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재매수해야 되는,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파는 것을 막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제시 리버모어 얘기하면서도 이제 주식을 안 팔고 길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했었는데, 내가 길게 가져가야지라고 맘만 먹는다고 해서 길게 가져가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결국 팔게 되는데 벤치마크를 따라 하니까 사실 이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못 팔게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반도체 주식을 못 팔게 된다면은 벤치마크를 따를 때는 어떤 주식을 팔게 되는데? 라고 물어보시면 제 섹터 내에서, 제 주식 내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징둥을 팔게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아니 징둥닷컴 여전히 저평가 상태고 지금 현재 가치보다 주가가 싼데 요 주식을 왜 팔아? 아마 저는 이렇게 반응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팔고 딴 걸 팔아버리면, 그리고 중국 홍콩 주식을 사게 되면 중국 홍콩 주식이 비중이 더 커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중국 홍콩이 올랐다. 그럼 전 대박이 날 겁니다. 반면에 마치 올해처럼 중국 홍콩 안 오르고 한국, 미국이 뜬다. 그러면 다시 또 저는 벤치마크와 격차가 벌어지면서 올해와 같은 이제 고통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벤치마크를 따르게 되니까 제가 징둥을 가지고 있고 징둥 좋아하지만 징둥 말고도 비슷한 섹터에 징둥 오를 때 같이 오를 수 있는 알리바바라든가 K웹 이런 주식들이 있어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징둥이 오를 때 이런 주식들로 충분히 수익을 따라갈 수 있다. 반면에 아까와 같이 중국 홍콩이 안 오를 때는 괴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런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사면서 그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다. 그렇게 제 자신을 설득하고 징둥을
팔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내 생각과 다르게 전개되었을 때도 시장과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말 것. 이 부분이 이 벤치마크 따라가기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되니까 매수 매도할 주식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판이하게 달라지게 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덧붙여서 지금 현재 초과 매수한 주식들을 다 팔고 주식을 리밸런싱 하겠다,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기회가 될 때 하나씩 차근차근 맞춰가면서 벤치마크에 조금씩 유사하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 가중치라고 표현하면 이제 정확할 표현일 것 같아요. 제가 사고 싶은 두 주식이 있어요.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데 한 주식을 사면 내 포트폴리오의 벤치마크와 더 유사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 주식을 사고 그 주식의 비중을 늘려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요즘까지 꾸준히 손실을 보면서 제 투자 방식에서 어떤 점이 부족했을까? 무엇을 보완해야 될까? 시장에 대비 크게 안 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저것 책도 읽고 고민하고 하다가 우연히 켄 피셔의 책을 읽고 요거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러한 쪽으로 전략 변경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켄 피셔 책 다 사서 읽었어요. 이미 다 빌려서 읽은 책이지만 요건 사고 두고두고 봐야겠다고 싶어서 다 샀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다 사서 이게 전부 다 읽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읽다 보니까 S&P ETF 적립식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책도 이제 찾아서 이렇게 사서 제가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따져보고 반도체 주식도 매수해봤고, 그때 나의 기분이 어떤지도 확인해봤고, 나의 기질에 맞는지 체크해보고, 심사숙고한 끝에 이 벤치마크 전략을 수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잘 체화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롤모델로 따르려고 하는 켄 피셔 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행해 가면서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저에게 잘 맞는 방식, 저만의 방식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해보면서 좀 더 알게 되는 내용이 있으면은 영상 또는 게시글을 통해서 내용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손실을 통해 배운 점 첫 번째 영상이었고요. 다음 다른 내용도 정리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